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우승을 위해 바쁘게 달려나가고 있는 맨시티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첼시가 맨시티 홈에서 만났습니다. 맨시티는 4-1-4-1로 경기에 나섰고 디아스의 짝으로 아칸지가 낙점받았으며 나머지는 예상 가능한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첼시는 기스토 7렐에 정상적인 풀백 라인이 가동되었고 게렌카 중원에 원톱은 잭슨이 담당했습니다. 맨시티는 전방 압박할 때 홀란드와 덕배가 투톱을 형성하면서 4-4-2 형태로 첼시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첼시가 압박을 빠져나올 때 생기죠. 첼시가 센터백이나 롱킥으로 한 번에 빠져나올 때 중간에 공간이 생깁니다. 왜냐면 맨시티는 로드리 한 명만 볼란치로 쓰기 때문이죠. 로드리가 공 쪽을 봐주면 알바레즈나 포든이 빨리 좁혀야 하는데 애초에 공격수 위치에 있다가 빠르게 수비 전환하는 게 쉽지 않죠. 이때 그 공간에 첼시 선수 중 한 명이라도 잘 들어가주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엔조가 그랬죠. 전방 압박을 롱킥으로 빠져나가면서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한 첼시의 공격 장면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로드리가 공 쪽을 마킹하는 동안 센터백 바로 앞 공간이 첼시에게 주어집니다. 거기로 엔조가 들어가서 파머에게 공을 받고 바로 하프 스페이스로 뛰는 갤러거에게 내줍니다. 이 공은 다행히 첼시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고 워커가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맨시티가 아스톤빌라에게 패배할 때도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왔죠. 전방 압박 시 가끔 전방 압박 간격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 보통 위기를 맞는 맨시티입니다. 보통 맨시티는 도쿠에게 공을 보내놓고 측면에서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이걸 대비해서 아예 파머를 붙여놓고 2대1 수비를 합니다. 이러면 도쿠가 뚫기 힘드니까 뒤로 주겠죠. 그 공을 받아줄 선수가 아케였는데 그 뒤로 돌리는 루트까지 막기 위해 잭슨까지 아케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서 도쿠를 좁은 공간 안에 가두고 무리한 패스를 유도합니다. 도쿠가 어떻게든 알바레즈에게 줘보지만 이 공을 갤러거가 바로 타이트하게 붙습니다. 이 공은 역습의 시발점이 되었죠. 물론 역습은 무산되었지만 전반 초반부터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첼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잭슨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공이 자신에게 오면 잡아놓으면서 타이밍을 늦추던 평소와 달리 오늘은 뒷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바로바로 내주고 움직이는 잭슨입니다. 한마디로 플레이가 간결해졌습니다. 맨시티는 여러가지 빌드업 체계로 첼시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클래식하게 워커를 사이드 쪽으로 벌리고 포든을 좁혀서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을 도와주기도 했고 아칸지를 로드리의 짝으로 올려 빌드업을 진행하는 인버티드 센터백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빌드업 방식으로 첼시 수비진을 뚫어보려는데 첼시는 강팀이랑 할 때는 확실한 수비 플랜이 있습니다. 갤러거, 엔조, 카이세도에 공격수 한 명 더해서 수비 박스를 만들고 그 안으로 공이 들어오면 한 번에 조여주면서 압박하는 거죠. 아스날전에서도 리버풀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수비 형태입니다. 저 공간에 공을 넣는 게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레 사이드로 공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대팀입니다. 첼시는 계속 수비 대형을 유지하며 맨시티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맨시티는 이걸 뚫기 위해서 더브라이너를 밖으로 빼고 아예 사이드에서 공격 출발을 해봅니다. 알바레즈가 하프 스페이스 쪽을 노리는 순간 덕배가 공을 툭 찍어주며 알바레즈의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알바레즈가 잘 컨트롤해서 왼발 발리슛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공을 엔조가 몸으로 잘 막아내고 이 공을 기스토가 걷어내면서 역습이 시작됩니다. 기스토가 걷어낸 공을 맨시티가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잭슨이 뒷발로 파머에게 내주고 파머가 이 공을 받고 출발합니다. 잭슨의 이 뒷발 패스 한 번에 맨시티 2명의 수비가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파머가 잭슨에게, 잭슨이 이 공을 잡지 않고 다시 반대쪽 스털링에게 공을 내줍니다. 오늘 전반 잭슨의 공을 받아주고 내주는 플레이는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여기서 스털링이 오른발 쪽으로 꺾으면서 슈팅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워커의 발에 맞으면서 공이 느려지고 오히려 스털링이 슛하기 쉬운 강도로 바뀝니다. 사실 맨시티에서 뛰는 수비수라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워커의 클래스라면 스털링을 조금 더 불편하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스털링은 가볍게 반대쪽으로 감아차면서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지난 첼시 홈에서 1차전도 그렇고 오늘 2차전도 그렇고 워커와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스털링입니다. 전반은 1대0으로 첼시가 앞서며 끝납니다. 맨시티는 평소 밀집 수비를 깰 때 잦은 좌우 전환으로 상대의 대형을 깰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방향 전환이 없었죠. 그리고 요즘 폼이 거의 가장 좋은 포든을 활용한 오른쪽 공격도 적었고요. 주중 챔스 원정에서 보여준 중앙 미드필더들의 윙어 뒤로 돌아뛰는 움직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홀란과 워커의 개인적인 폼도 아쉬웠죠. 후반 시작하자마자 첼시가 좋은 장면을 맞이합니다. 코릴이 좋은 땅볼 전방 패스를 줍니다. 사실 이런 여러 명을 가로지르는 패스가 쉽게 나오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 맨시티인데 이번 장면도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런 전방 패스를 너무 쉽게 내주니 잭슨이나 스털링이 전방 공간을 향해 편하게 뛸 수 있게 되죠.
계속 어렵게 경기를 펼치는 맨시티입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시티 선수들끼리의 간격이 애매하게 벌어지면서 파머 쪽 전방 패스를 너무 쉽게 내줍니다. 그리고 알바레즈가 다가오지만 파머가 알을 먹이며 탈압박해버리죠. 그리고 최대한 맨시티 선수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만든 뒤에 기스토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사소한 장면에서도 극한의 이득을 얻기 위해 생각하며 플레이하는 파머입니다. 기스토가 잡지 않고 안쪽 스털링을 보고 낮은 땅볼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스털링은 이 공을 달려가면서 슈팅하지만 에데르송이 다리를 뻗어 미친 세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공을 2차 세이브까지 해냅니다. 왜 골키퍼에 돈을 써야 하는지 보여준 장면입니다. 에데르송이 아직 승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또 맨시티는 도쿠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포체티노는 무조건 파머가 기스토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럼 한쪽에 수비가 부족해진다는 말이고 로드리가 프리 찬스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쪽이 막힌 도쿠가 로드리에게 공을 돌리게 되고 이 순간에 갤러거가 빠르게 와서 커버를 해줍니다. 갤러거의 많은 활동량이 첼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 70분에 첼시는 콜 파머를 빼고 센터백 찰로바를 투입시키면서 5백으로 전환합니다. 아직 경기 시간이 좀 남았지만 승점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였죠. 아까 파머와 기스토가 함께 도쿠를 막았었는데 그런 2대1 수비 없이 새로운 대형에서 도쿠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가 중요했죠. 근데 수비 형태가 아까와 달라지다 보니 오히려 이런 하프 스페이스가 노출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찰로바가 오랜만에 경기에 뛰기도 하고 선수들도 급하게 5백으로 전환하다 보니 새로운 수비 대형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쿠뿐만 아니라 측면에 맨시티 선수가 한 명 더해질 때 누가 붙어서 수비할지 애매해지면서 이런 크로스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홀란드가 이 좋은 프리헤더 찬스를 놓치며 경기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늘 경기 홀란드는 기대 득점 값이 1이 넘고 빅찬 스미스는 3개나 됩니다. 득점 1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홀란드입니다. 이렇게 계속 득점을 하지 못하던 맨시티가 측면에서 공을 돌리다가 덕배가 프리하게 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교체 투입된 베실바가 찰로바 등 뒤로 뛰면서 덕배의 공을 받습니다. 베실바는 이 공을 박스 안까지 끌고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는데 워커가 달려오면서 이걸 낮고 빠르게 슈팅을 때립니다. 이 슈팅이 상대 수비를 막고 로드리 앞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공을 로드리가 그대로 왼발로 갖다 대고 하필이면 찰로바의 허벅지 맞고 굴절되며 페트로비치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보통 이런 슈팅이 너무 세게 맞거나 너무 약하게 맞으면 굴절되기 어려운데 딱 굴절될 정도의 파워로 공이 날아갔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1대1로 종료되며 맨시티, 첼시 모두 아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단 맨시티는 승점 53점이 되며 다음 경기를 이겨도 56점, 리버풀을 자력으로 역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대 득점 2.69, 점유율 70%, 슈팅 31개라는 압도적인 지표를 보여주며 몰아쳤지만 전방 압박이나 대인 수비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챔스나 리그 경기에서 스쿼드에 큰 로테 없이 주전 자원들이 계속 뛰다 보니 체력적인 문제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첼시는 잘했지만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초반에 도쿠 쪽에 기스토, 파머를 같이 붙여서 수비한 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를 빼고 수비 자원을 넣은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결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수 투입해서 실점 안 했으면 포체티노의 판단이 옳았던 거겠죠. 다만 아쉬운 건 잠그는 타이밍이 조금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첼시는 리그 10위에 위치해 있고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